다음 소식입니다. 한미 반도체는 지난 3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밑돌며 큰 하락을 기록했지만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매수로 주가가 다시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IMT의 주가 역시 5거래일 연속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실적이 바닥을 쳤다는 인식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한편 HBM 고대 역폭 메모리 관련주들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제우스 주가는 반도체 장비 시장의 고속 성장에 힘입어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네페스아크의 주가도 같은 이유로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증권가에 한동훈 바람이 불어닥치면서 DTNCRO의 주가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이는 DTNCRO가 비임상 및 임상시험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연관된 정치 테마주로 언급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의 이성규 사회이사가 한동훈 장관과 동갑이며 서울대 법학과 동문이라는 사실이 부각되었고 이로 인해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또한 이 회사의 모회사인 DTNC 또한 주가가 상승하였으며 다른 관련 기업들 역시 비슷한 추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실제 가치와 주가 흐름 간의 상관관계는 명확하지 않아 주가 급등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여러 기업들의 주가 변동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2차전지 소재 기업인 팜머티리얼의 주가가 8.04% 상승하여 68,500원에 거래되는 등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유진테크놀로지의 주가도 9.97% 상승하여 15,110원에 거래를 마쳤으며 한국콜마홀딩스 역시 14.72% 상승해 7,560원에 마감했습니다. 반면 DNF는 솔브레인에 의한 인수 소식으로 주가가 장 초반 16%대 강세를 보였으며 SKC는 반도체 및 배터리 소재 사업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5.23% 상승한 102,600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기업들의 주가 변동은 향후 시장의 전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IS이커머스의 주가 상승은 20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결정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반면 이마트는 자회사의 실적 부진으로 기업 가치가 훼손되었다는 분석에 따라 대신증권과 삼성증권이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LG트윈스의 한국 시리즈 우승은 LG그룹사들의 주가 상승에 기여했습니다. 한편 KB증권은 이마트의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하회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95,000원을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철강 중소형 관련주들의 동향은 주식시장에서 중요한 지표로 여겨지며 특히 SK오션플랜트의 주가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변동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보고에 따르면 SK오션플랜트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하락했으나 다른 종목들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해상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활동 확대와 글로벌 풍력 정책의 수혜를 받는 기업들의 성장 가능성을 반영합니다. 또한 주요 증권사들은 SK오션플랜트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와 투자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들은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식시장의 동향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성하이텍 주가가 기관의 20거래일 연속 매수로 인해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시장에서 주목받는 현상입니다. PNT의 주가는 시간의 매매에서 급등하였으며 이는 국내외 2차전지 기업의 대규모 투자로 인한 수혜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KNS가 2차전지 부품 자동화 장비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비교 기업으로 이노메트리와 PNT가 선정되었습니다. 넥스트아이 주가는 외국인의 15거래일 연속 대량 매도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기업의 주가 움직임은 2차전지 및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7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릴 예정으로 특히 제주도에서는 오전부터 낮 사이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며 강원 내륙과 산지 등 일부 지역에서는 눈이 쌓이거나 얼어 빙판길이 나타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은 이번 추위가 잠시 누그러지겠지만 다음 주에는 비가 내린 뒤 다시 강한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역에서는 소량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나 기상청은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기온은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이며 이번 날씨 변화에 따른 교통 안전과 보행자 안전사고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UID의 주가는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 소식이 전해지면서 청주 지역에 본사를 둔 UID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2분기 흑자 전환 소식과 강화유리 등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주가를 상승시켰습니다. 이에 더해 외국인 투자자의 지속적인 매수와 60일 이동평균선의 돌파가 주가 상승에 기여하였습니다. UID는 광학 소재 분야에서 30년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디스플레이 부품 소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간편결제 시장에서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카카오페이의 거래액은 지난 3분기에 36조 2천억 원에 달해 네이버페이의 거래액 15조 2천억 원을 상회합니다. 반면 매출액 면에서는 네이버페이가 카카오페이보다 앞서 있습니다. 류영준 카카오 대표 내정자는 카카오페이 상장 후 약 469억 원의 시세 차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카카오는 최근 2023 디지털 플랫폼 정부 엑스포-정부 혁신 박람회에 참가하여 기술력과 플랫폼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카카오페이는 시버트 지분 인수 과정에서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받아 2차 거래 종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롯데칠성음료가 2023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지수 KSI 인증 수여식에서 2년 연속 음료 부문 1위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인증은 한국표준협회 주관으로 진행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을 평가합니다. 또한 롯데칠성음료는 맥주 시장에서 새롭게 출시된 라거 신제품 크러쉬를 통해 3위 안착을 노리고 있으며 이 제품은 기존의 맥주 클라우드를 리뉴얼한 것입니다. 크러쉬는 젊은 세대를 타깃으로 하며 모델로는 4세대 아이돌 에스파의 리더 카리나가 선정되었습니다. 한편 롯데칠성음료는 청주 상품군 강화를 위해 별빛청아 스파클링 로제를 출시할 예정이며 이는 별빛청아 시리즈의 두 번째 제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동박시장의 위축으로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의 공장 가동률이 크게 떨어졌으며 중국과 대만의 업체들이 시장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는 올해 3분기 가동률이 지난 1분기 대비 10%포인트가량 감소한 79.7%를 기록했습니다.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의 3분기 실적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86.7% 감소한 30억 원으로 매출액은 2,177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8.3% 증가해 분기 최대를 달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하이엔드 동박 시장을 집중 공략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의 주가는 계열사 중 주간 기준 상승률 1위를 기록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